한국판 어벤져스같이 외계 생명체들이 날아다니고 드디어 헐리우드 따라잡나 싶은 조선저스 개봉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영화 외계 플러스 인입니다. 장르가 SF에다가 전우치 느낌 풍기는 최동훈 감독 작품 블록버스터 기대가 반, CG의 퀄리티 걱정 반인 가운데 CJ의 깡패 배그 등장인물 정보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속 등장인물의 정보로는 신검을 손에 넣으려는 얼치기도사 무륵 역의 류준열, 신검이라고 불리는 전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륵의 부채 속에 사는 고양이 콤비 우왕과 좌왕, 왕좌. 이한 역의 김태리는 고려시대 복장을 하고 천둥을 쏘는 처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검을 탐내는 듯한 검은 가면 김우성과 신선으로 등장하는 흑설의 염정화, 청운의 조우진까지 과거 고려시대 인물이고 현대 2022년으로 넘어오면 가드라고 불리는 김우빈, 외계인 죄수의 호송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드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이 가드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한이가 등장하고 문도석 역의 소지섭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계인에게 쫓기는 형사라고 합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둬왔다. 그런데 목소리가 김태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미래?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라는 것을 보니 김태리는 외계인이 인간의 몸에 죄수를 가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검을 가지고 630년 시간을 이동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총을 사용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 천둥을 쏜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김태리가 뺏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두들겨 패면서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전단지를 볼 때 양 옆에 있는 것이 우왕, 좌왕인 것을 보니 신검을 탐내다가 김태리한테 들키고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신검이 뭐예요? 사극톤의 류준열과 비교해 밥은 먹고 합시다. 아주 현대적인 톤을 구사하고 시간은 기니까. 라고 굳이 시계를 보여주는 것을 보니 눈앞의 상대에게 나 미래에서 온 사람임 하고 일부러 티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영화에서는 주거니 받거니 싸우다가 주인공이 숨겨진 능력을 고백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것이 바로 미장센. 신검이 뭐예요? 신검이 뭐냐는 류준열의 물음.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대답은 로봇이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듣고 있죠. 아무래도 시간을 이동하다 보니 이 아이가 자라서 김태리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보지만 일단 포스터에는 김태리와 아이가 각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할 것 같은 아이는 도망치는 무리에서도 보이고 떠다니는 로봇은 김우빈과 함께 다니는 세트입니다. 탈옥이다!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탈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알려주고 가드와 함께 과거로 날아갑니다. 이들이 과거로 가는 것이 한 번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불타는 쇳덩이가 떨어지고는 차가 기와지붕이 불타고 있는 어딘가로 떨어지는 것은 밤입니다. 그리고 가드와 로봇이 떨어진 사건, 로봇이 아이를 만나 신검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김우빈은 촉수로 사람의 뒤통수를 푹푹 찌르는데 본인인지 그걸 잡으러 온 것인지 달려가는 김우빈의 몸에서 나오는 세일러문 변신 파란빛, 일단 인간은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류준열의 손을 잡는 촉수가 등장. 그리고 검은 로봇과 죽어라 싸우는 빨간 로봇, 정의로워 보이는 빨간 몸체, 저건 아무래도 김우빈인 것 같습니다. 외계인에게 쫓기고 있는 소지섭이 뭔가를 노려보는 장면과 도심 한복판에서 싸우는 두 로봇, 소지섭이 검은 로봇으로 변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류준열과 김태리가 고려시대 복장을 하고 차 안에 있습니다. 김태리도 총알을 가져와야 하니 현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김태리 류준열 콤비 앞에 김우빈이 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류준열이 왠지 검은 가면 같은 누군가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더 나아가 김우빈과도 콤비를 맺어 조선저스 vs 검은 가면 소지섭의 구도를 예상해봅니다. 노사와 신선의 등장으로 전우치 액션이 기대되는 장면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강동원과 류혜진의 관계처럼 류준열이 다루는 부채 속 고양이 콤비 우왕 좌왕이 등장하고 뭔가 도수를 부리는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사를 뛰어넘는 신선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일반인 눈에 보이게 될지 또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주연을 맡은 김태리는 이전 영화 승리호에서 업동이와 호흡도 맞춰본 바 있고 김우빈은 영화 도청으로 최동훈 감독과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비인두암 투병으로 제작이 중단되었고 이번 영화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패 신화 감독이라고 불릴 만큼 범죄의 재구성, 전우치, 암살, 도둑들, 타짜,
명장면 명대사를 수도 없이 찍어냈었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연진도 어마어마한 젊은 스타들이 앞장서고 조연으로 베테랑 배우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니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 배우들을 다 끌어모은 감독의 능력도 대단하고 정말 작정한 조선저스 영화를 만들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1, 2부로 나눠서 공개되지만 촬영 제작은 동시에 이뤄졌기에 제작비가 무려 약 400억, 700억의 디워, 570억의 설국열차 다음으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었고 감독님의 전작 암살이 총 제작비 225억이었던 것을 보면 돈도 2배, 기대감도 2배. 예고편의 반응은 다소 갈리지만 감독, 배우, 제작비를 보면 절대 망할 수 없어. 트레일러만 봐도 세계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기대 일색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동훈 감독이란 네임밸류 없었다면 바로 걸러야 하는 수준의 예고편이라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유독 CG에 대한 혹평이 많은데 DC, 마블 등 아이언맨 퀄리티 CG에 길들여진 한국 관객이라 그런지 이게 뭐야? 몰입감이 있는 스토리라면 눈에 거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판 대작 SF가 될 뻔했던 승리호가 아쉽게도 넷플릭스 공개로 방향을 틀었는데 극장 개봉을 앞둔 외계인은 과연